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75세가 되었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아들을 보며 저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했고 남편 없이도 아들을 잘 키워낸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농사일은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기 위해 저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신을 엮는 부업을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아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아들은 학업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죠. 그때 저는 정말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농사일과 부업을 병행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야라고 말하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서울에 간 아들은 처음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학업에 열중했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울 생활이 비싸다고 생각하며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정을 믿었고 그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또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요구는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였지만 나중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간절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저의 생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그 모든 고생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제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저의 삶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제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들은 화를 내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정말로 못 도와주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저도 이제는 제 삶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아들의 부재에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동네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결혼도 했는데 말 못 드렸어요. 아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뤘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믿고 다시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돕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는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더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큰 감사함을 느끼며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